이 남자는 왜 비오는 시장 골목을 울면서 뛰어다니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늦겨울의 오후였다. 햇살이 낮게 비스듬히 기울며 오래된 보육원 사무실의 먼지를 천천히 흔들었다. 탁자 위엔 낡은 신문 더미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속에서 한 장의 종이가 느리게 미끄러져 나왔다. 노인봉사공로상 지역사회 공헌자 이선영 씨. 작은 활자 아래로 부드럽게 웃고 있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빛바랜 인쇄물 위에서 그 미소는 낯선 듯 익숙했다. 지우는 손끝으로 그 얼굴의 윤곽을 따라가며 잠시 숨을 멈췄다. 기억 속에서도 그 눈은 늘 그렇게 웃고 있었다. 유리 조각처럼 흐릿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그 미소 하나에 다시 형태를 갖추는 듯 했다. 그의 손이 종이를 조금 더 움켜쥔다. 창문이 흔들리며 낡은 커튼이 살짝 들렸다. 겨울 바람이 들이치자 신문이 한쪽 모서리에서 휘날렸다. 지우는 황급히 신문을 눌러 잡았다가 마치 중요한 비밀을 손에 쥔 사람처럼 그것을 천천히 접었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여행 가방 하나와 고무줄로 묶인 편지 다발, 그리고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어린아이는 종이 비행기를 들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신문을 그 사진 옆에 조심스레 놓았다. 시간의 간격이 30년이 넘게 벌어져 있었지만 그 두 장의 얼굴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지우는 가방을 닫고 일어섰다. 그의 시선이 잠시 문가에 머물렀다. 나무 문틀에 손을 얹은 채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선영. 그 이름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고 바람이 문틈을 스쳤다. 그는 문을 밀고 나섰다. 바깥 공기가 차갑고 투명했다. 오래된 보육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시절이 끝나는 소리 같았다. 지우는 목도리를 고쳐 매고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그의 손안엔 접힌 신문 한 장이 있었다. 그 종이 위에 웃는 얼굴이 이제 그를 30년 전의 기억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서울의 오후는 유리빛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복지관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신문을 접어 가방 속에 넣었다. 실내는 소독약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봉사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몇몇 노인들이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 틈에서 지우는 한 여자를 보았다. 흰 블라우스 위에 연보라색 가디건,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그녀가 웃으며 노인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순간 그의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얼굴은 사진 속 그 모습 그대로였다. 세월이 지나 주름이 늘었지만 그 미소의 결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가섰다. 안녕하세요. 이선영 씨 맞으시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햇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췄다. 네, 그런데 어디서 뵌 적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낯설었다. 지훈의 입가가 굳는다. 그는 잠시 웃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봉사자 신청하러 왔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처음 오셨죠? 반가워요. 우리 여기 사람들 다 가족처럼 지내요. 지우는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손바닥이 생각보다 작고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무 인식도 없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박지훈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을 되뇌었다. 지훈 씨 반가워요. 좋은 이름이네요. 그녀는 다시 다른 봉사자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남았다.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창밖으로 햇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번졌다. 그 빛 위를 걸어가던 그녀의 그림자가 천천히 문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지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좋은 이름이네요.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내 이름 당신이 지어줬잖아요. 아침에 복지관은 조용한 소리들로 가득했다. 커피포트 끓는 소리, 식판 부딪히는 금소금,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트로트 한 소절. 지우는 자원봉사자 명단 맨 끝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박지훈 배식 청소 담당. 글자를 또박또박 눌렀을 때마다 손끝이 묘하게 떨렸다. 서류를 접어 관장에게 건네며 그는 자연스럽게 복지관의 일원이 되었다. 점심시간 주방은 김이 가득 찼다. 지우는 국자를 들어 스테인리스 통에 국물을 담았다. 옆에서 이선영이 큰 그릇에 두부조림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며 말했다. 지훈 씨 손놀림이 익숙하네요. 집에서 요리 자주 하세요? 지우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오래 보던 사람 흉내내는 거예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주방 창문 틈으로 햇살이 흘러들었다. 그 빛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창밖을 향해 시선을 멈췄다. 멀리 매화가지에 눈이 녹고 있었다. 이 계절이 오면 생각나는 아이가 있거든요. 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 옆으로 다가가 무겁게 들고 있던 냄비를 함께 옮겼다. 손등이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지훈의 가슴 한켠을 천천히 흔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그는 주방 구석에 의자를 닦고 있었다. 걸레를 짜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퍼졌다. 마른 나무 의자 위에 빛 한 줄이 내려앉았다. 그는 그 위를 닦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내일도 볼게요. 문틈으로 오후 햇살이 천천히 흘러들었다. 그 빛은 식탁 위 남은 국물처럼 따뜻하면서도 조금은 아프게 반짝였다. 복지관 2층, 해가 기울 무렵의 복도는 적막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남은 건 먼지 냄새와 희미한 세제 향뿐이었다. 지우는 관장의 부탁으로 이선영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작은 방 한쪽 벽엔 오래된 장롱이 있고 그 위에는 갈색 상자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천천히 상자를 내려왔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 손수건, 봉투 몇 개, 그리고 노란색으로 바른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의 아이는 흙 묻은 손으로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었다. 아직 이가 고르지 않고 볼살이 통통한 어린 얼굴이었다. 지우는 그 사진을 본 순간 자신의 기억 속 소년과 그 사진 속 아이가 완벽히 겹쳐지는 걸 느꼈다. 사진 뒷면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내 아들 지훈, 엄마가 널 꼭 찾을게. 짙은 펜 자국은 번져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했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종이 위를 더듬었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바스러질 듯 얇게 닳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커튼 끝이 천천히 흔들렸다. 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정적을 쪼갰다. 그 소리 사이로 지훈의 호흡이 가늘게 섞였다. 문득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사진을 접어 지갑 안에 넣었다. 문고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르던 찰나 문이 살짝 열리고 이선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네, 방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문턱에 서서 방을 훑어보다가 탁자 위 노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 노트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글씨가 왜 이리 작죠? 그녀는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지우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갑 속을 향해 있었다. 이선영은 커튼을 정리하고 방 안의 햇빛을 조금 더 들이밀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과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창가에 선 채로 말했다. 이 방 햇살이 참 좋아요. 오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요. 정말 그렇네요. 그의 손 안에는 아직도 사진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 감촉은 따뜻했고 마치 세월이 천천히 되감기고 있는 듯 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복지관 마당은 빗물에 잠겨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다. 지우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산은 펴져 있었지만 바람에 빗방울이 틈틈이 스며들었다. 그의 옆에 이선영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노란 우비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귤 몇 개가 굴러다녔다. 비 오는 날엔 신맛이 좋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지훈에게 귤 하나를 내밀었다. 지훈은 잠시 웃었다. 귤 껍질을 벗기자 손끝에서 새콤한 향이 퍼졌다. 그 향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귤 조각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의 냄새와 귤 향 그리고 빗방울이 섞인 공기 속에서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저 사실은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저 지훈이에요.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멈췄다. 그리고 곧 미세하게 떨렸다. 지훈? 그녀는 귤 조각을 손에 쥔 채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릴 듯한 기미가 있었다. 지훈은 재빨리 말을 이었다. 보육원에 맡기셨던 그 지훈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입술이 떨리고 숨이 얕아졌다. 손끝에서 귤 조각이 떨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훈이 내 지훈이. 그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지훈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엄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빛은 금세 초점을 잃었다. 마치 누군가가 순간 전등을 꺼버린 것처럼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공허해졌다. 죄송해요. 지훈 씨, 제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비는 우산 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귤껍질은 벤치 위에서 빗물에 젖어 색이 번졌다. 이선영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비가 참 오래 내리네요. 그녀의 말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우산을 조금 더 기울였다. 그녀 쪽으로 더 많은 빗물이 피하도록. 그의 어깨는 이미 젖어 있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그의 마음 또한 그 비 속에 잠겨 있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전날의 비가 먼지를 씻어내고 복지관 정원엔 흙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다. 지우는 주방 문을 열며 커피포트의 스위치를 눌렀다.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움직였다. 이선영의 머그잔을 꺼내고 설탕 한 스푼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동안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 향이 천천히 복도까지 번져나갔다. 이선영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왔다. 오늘도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말했다. 지훈 씨, 커피 향이 참 좋네요.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약간 젖어 있었다. 그는 수건을 건네며 웃었다. 이젠 이게 아침 의식이 됐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가로 햇살이 스며들며 유리컵 가장자리에 작은 무늬를 만들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점심 무렵 지우는 배식대를 정리했다. 그녀가 수저를 닦으며 흥얼거리자 그는 리듬을 맞춰 쟁반을 나열했다. 소리 없는 호흡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말이 없어도 오래 알고 있던 리듬처럼 손이 함께 움직였다. 오후가 되면 그들은 복지관 뒤편 벤치에 나가 앉았다. 지우는 사진첩을 펼쳐들고 그녀에게 한 장씩 보여주었다. 이날 국수 맛있었다고 하셨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요, 저 국수 좋아했죠. 근데 언제였더라?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오늘처럼 날이 맑았던 날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오늘이 그날이네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세계는 늘 그렇게 순환했다. 기억은 매번 사라지지만 감정은 같은 자리에서 피어났다. 저녁이 되면 지우는 그녀의 앞치마를 정리해 주었다. 매듭을 묶는 손끝은 늘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 매듭 어디서 배웠어요? 오래전에 누가 해줬어요? 예쁘네요.
나도 배워야겠어요. 밤이 찾아오면 그는 기록장을 꺼냈다. 오늘 하루의 대화, 그녀가 웃은 횟수, 마신 커피의 잔수. 그는 아무 감탄사 없이 그냥 오늘 있었다는 사실만 적었다. 그리고 그 끝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기억하니까.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물들였다.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하루는 반복이었지만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늦은 오후 복지관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평소라면 이선영의 목소리가 들릴 시간이었다. 지훈 씨, 커피 좀 줄래요? 그러나 오늘은 어디에서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관장은 급히 달려와 말했다. 이선영 씨가 안 보여요. 산책 나간 줄 알았는데 돌아오질 않네요. 지훈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컵이 깨지며 흙탕물이 바닥에 번졌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외투를 집어들고 복지관 밖으로 뛰쳐나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하늘은 어둑했다. 비가 올 듯한 공기 속에서 그는 연신 주위를 둘러봤다. 이선영 씨, 어머니.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불렀다. 그 소리가 낯설고도 아프게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골목마다 부딪혀 메아리쳤다. 시장 골목 어귀, 비닐 천막이 펄럭이고 붕어빵 냄새가 섞인 바람이 스쳤다. 그때 구멍가게 앞에서 낯익은 노란색 우비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있었다. 손에는 설탕 사탕 하나와 구겨진 영수증이 들려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외투를 걸쳤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 길을 잃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다. 괜찮아요. 저랑 같이 가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다. 손이 따뜻하네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지우는 숨을 삼켰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우산을 펴서 그녀 머리 위로 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젖어가며 빛을 반사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그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왜 자꾸 있는 걸까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더 꼭 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조금씩 힘을 되찾았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그녀를 태우고 그 옆에 앉았다.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쳤다. 한쪽은 흐릿했고 한쪽은 또렷했다. 지우는 그 둘이 하나의 얼굴이 되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 속에서 잃었던 길과 잊힌 이름이 다시 아주 조금씩 서로를 찾아가고 있었다. 가을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복지관 마당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에 흩날렸다. 그 잎들이 벤치 아래로 모여들어 마치 누군가의 기억처럼 소리 없이 쌓였다. 지우는 목도리를 두른 채 벤치를 닦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새로 놓인 작은 명판이 있었다. 선영의 자리. 은색 금속판 위로 햇빛이 부드럽게 반사됐다. 이선영이 복지관 문을 열고 나왔다. 손에는 따뜻한 차 두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명판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내 자리예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항상 여기 앉으시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벤치에 앉았다. 예쁘다. 이름이 있으니까 진짜 내 자리가 된 것 같네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찻잔을 맞댔다. 김이 피어오르고 그 향이 은행잎 냄새와 섞였다. 바람이 불면 낙엽들이 잠시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에요. 그래요? 어쩐지 수요일 같았는데.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지훈도 따라 웃었다. 요일이 바뀌어도 이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나 요즘은 덜 무서워요.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뭐가요? 있는 게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잊어도 다시 배우면 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옆모습은 햇살 속에서 조금 투명해 보였다. 그의 시선이 벤치 아래로 떨어졌다. 노란 잎이 바람에 밀려 둘의 발끝을 덮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선영이 미소를 지었다. 저 웃음소리 참 좋다. 지훈이 대답했다. 그래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네요. 그날 오후 지훈은 그녀의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진다는 걸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노을이 지며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그 빛이 벤치 위 두 사람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들은 그 빛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듯 찻잔을 다시 한번 맞댔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다. 복지관 정원은 희끄무레한 눈빛으로 덮여 있었다. 나무가지마다 하얀 숨결이 매달리고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지우는 두 손으로 머플러를 정리하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이선영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눈송이가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가끔씩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지우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커튼을 걷었다. 햇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와 그녀의 머리칼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 빛 참 따뜻하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목도리를 꺼냈다. 하얀색 털실로 짠 목도리였다. 그녀의 목에 조심스레 두르자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그 감촉을 느꼈다. 따뜻하네. 누가 준 거예요? 제가요. 그래요? 그럼 소중히 쓸게요. 그녀의 웃음은 잔잔했고 금방 사라졌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지만 그 속엔 아직 빛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안엔 미세한 힘이 느껴졌다. 둘의 손 위로 햇빛이 내려와 부드럽게 얹혔다. 그 순간 시간은 천천히 멈춘 듯 고요했다. 저녁이 되어 눈은 더 굵어졌다. 지우는 불을 끄고 그녀의 방을 나왔다. 복도 벽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 날짜 아래 짧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게 전부였다. 펜 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단단했다. 밖으로 나가자 눈발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하늘은 희고 공기는 고요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내일도 올게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눈송이 하나가 천천히 그의 손등 위에 녹아내렸다. 봄이 왔다. 복지관 마당에 벚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잎이 천천히 흩날렸다. 그 사이를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복도 끝 전시대를 향해 걸었다. 그 벽에는 새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다. 이선영과 아들 지훈 함께한 봄. 캡션 아래 두 사람이 벤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햇살이 유리 프레임을 스치며 부드럽게 빛났다. 그는 손끝으로 액자 가장자리를 쓸었다. 유리 위의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웃음은 조용한 봄 공기 속에서 살아있는 듯 했다. 아이 한 명이 옆에서 물었다. 이 아주머니는 어디 갔어요? 지우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꽃 피는 곳에 계시단다. 거기선 매일 봄이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뛰어갔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자 벽의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마치 사진 속 그녀가 미소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목도리 조각을 꺼냈다. 그녀가 쓰던 하얀 털실의 한 토막이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엄마, 오늘은 정말 따뜻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낮게 흘러나왔다. 그는 복지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벤치 위에는 그때 그 명판이 빛났다. 선영의 자리. 그는 천천히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찻잔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가 어우러졌다. 지우는 손바닥을 펼쳤다. 그 안에 목도리 조각이 한 줄기 바람에 날려갔다. 그 조각은 공중에서 하얗게 빛나며 흩어졌다. 그 빛이 벚꽃잎 사이로 스며들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 봄빛 속에 녹아들었다. 지우는 눈을 떴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어딘가에 그녀의 웃음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듯 했다. 그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젠 괜찮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